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대의 공동대표이신 황 의원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이전에 이제 페북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이지만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강제연행 문제나 성노예 문제가 설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책임이 어떻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책임이 어떻든 있다. 나라 잃은 서름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라 잃은 서름. 근데 저는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나라 잃은 서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위안부는 사실은 매춘부라는 표현의 그냥 왕복어법이에요. 기지촌 여성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 위안이라는 말이 뭘 위안한다는 말이에요? 성적인 위안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지촌 여성이 군대가 없어지면 기지촌 여성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매춘이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군대가 없어진다고 해도 매춘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매매 문제랑 그 다음에 이 성매매 문제, 그 다음에 매춘 문제, 그리고 뭐 율락 이런 문제는 인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질곡 같은 문제예요. 근데 물론 이제 빈부격차 문제하고는 관계가 있죠. 보통 이제 가난한 하층 계급 여성이 매춘에 많이 종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또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성상납, 그래 뭐 쇼파 승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매춘 문제가 그렇게 좀 뭐 군대 문제나 일제 문제하고 꼭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한 문제라 그러지만은 일제시대가 조선시대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했냐는 거죠. 조선시대가 더 심했어요. 조선시대에 기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 그 말장난 같은 성노예가 아니라 진짜 노예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뭐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걸 했을 때 그걸 뭐 나라 잃은 서름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우리가 질타할 때 어쨌거나 우리가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갔고 뭐 그런 문제와 관계돼가지고 뭐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일본을 질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군대가 있었고 꼭 전쟁이 나야 무슨 뭐 매춘부나 종군 위안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전쟁이 없지만 기지촌 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일본 어쨌거나 공격하는 건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종군 위안부 문제로는. 그거는 지금 오늘날 강남 오피 이런 문제로 문재인 정권을 질타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인류의 문제예요. 이 매춘 문제가 인류가 출현하면서부터 생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 피해자 중심주의 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가 우리가 무슨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수꼴통 이데올로기예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학이지 사회과학이나 어떤 진실을 추구한 학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 중심주의는 있어요. 사실이 중요하죠. 과학 중심주의는 있습니다. 근거 중심주의는 있지만 세상에 피해자 중심주의란 없어요. 재판에서도 없고 법정에서도 없고 피해자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공판 중심주의는 있죠. 공판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아니 재판을 해봐야 가해자랑 피해자가 가려지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까? 그게 재판이에요? 그게 진상규명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 정대협 운동도 문제가 피해자가 처음부터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하재요. 아니, 이게 선호가 완전 잘못된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나요? 아니, 그냥 촉 보면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압니까? 제가 그러면 갑자기 돈 10억 잊어버렸다 이러면 다 저한테 근거 요구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10억 내놔라면은 우리 엄마라도 그걸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피해자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의 피해자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저 사람은 피해자야.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그냥 지금 그렇죠. 세월호 피해자들, 그다음에 저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라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피해자라고 그냥 합의한 사람들, 권력이 피해자라고 정해준 사람만 우리 사회는 피해자라고 막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피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세월호 피해자만 피해자인 거예요? 1년에 교통사고로 5,000명씩 죽어요. 다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피해자 중심주의 이러면서 왜 세월호 피해자만 피해자가 돼요? 수학여행이나 무슨 여행이나 이런 걸로 청소년들이 많이 죽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하지 않죠? 왜 세월호 피해자만 피해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으로 좌파가 찍어준 피해자만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이 되는 거고,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래, 피해자 중심주의 자체가 그냥 다 쓰레기 논리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5.18 피해자, 세월호 피해자.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봤다는 걸 꼭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쨌거나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 말고도 수도 없는 이 세상에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공평하게 좀 하자는, 형평성에 좀 맞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피해 사실 자체를 꼭 부정한다기보다, 물론 진짜 피해를 입었는지 그 사실부터 규명을 해야 되지만, 위안부 피해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의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 대표입니다. 요즘 연일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대협의 활동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8년 별세하신 위안부 신미자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로부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인정받은 신미자 어르신. 그분은 위안부 어르신 33분의 모임인 세계평화무고화회의 회장 자격으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던 2004년에 이미 정대협과 정대협을 이끌었던 윤미향을 향해 분노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이분들은 정대협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정대협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둘째,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정대협은 부귀 영화를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대협을 향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안부들을 역사라는 무대에서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정대협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자원에서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언급한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당신들이 뭔데 공창 운운하며 2번씩이나 올리느냐고 항변하셨습니다. 또 아시아 여성기금을 이미 받았던 7명의 당시 위안부 어르신들에게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통장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며 전화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사실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수요 집회를 지속해야만 정대협이라는 배가 항해를 지속할 수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를 앵벌이로 삼는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후원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도 위안부 어르신의 이용수 어르신의 최근 주장 그대로 성금이나 모금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대협과 윤미향 씨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신 것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쓰신 글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분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읽는 내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33명의 무궁화 참회 소속 위안부들은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정대협 사람들을 몰아내주시고 다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간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한맺힌 절규를 외치셨던 신미자 어르신에게 정대협과 윤미향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반성이 아닌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남산에 위안부 어르신 247명의 명단을 새긴 조형물에서 신미자 어르신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국민 성금으로 지어진 조형물에서 위안부를 위로한다는 저들 손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정대협과 당시 정대협을 이끌었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를 그냥 둬서는 되겠습니까? 됩니다. 이자들은 불쌍한 위안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을 채운 그저 무력의 누님은 또 다른 이름의 포즈였을 뿐입니다. 우리 불쌍한 위안부 어르신들은 그렇게 젊어서는 성의 누님은 포즈들의 노예로, 또 나이 들어선 돈의 누님은 포즈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공대위와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땅에 아직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저 더러운 정대협의 횡포에 맞서 비록 부러진 두 날개였지만 끝까지 몸부림치며 사셨을 가엾은 위안부 어르신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위해 저희가 기꺼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